내가 알코올 중독이 전문인데 차라리 손을 안 대는 건 쉬운데 하다가 멈추는 거가 어렵다. 실제로 저한테 오는 케이스 중에도 너무 지금 한 주제로 너무 길게 했어. 오늘 어떻게 편집하려 그래? 뭐 이 사람은 이제 못할 게 없어. 체중도 줄이는 사람인데 무슨 뭐 못할 게 뭐 있어. 아, 다이어트를 성공한 사람은 뭐든 할 수 있나요? 그렇지. 그 다이어트 성공하는 사람하고는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했어요. 독한 사람이라. 또 누가 있어요? 다이어트랑 금연하는 사람. 정신건강의학과인 남궁 사장님으로서 딱 봤을 때 다이어트하고 금연 둘 중에 어느 게 더 힘들어요? 다이어트가 힘들죠. 담배는 인위적인 욕구잖아요. 그게 원래 없었던 욕구가 그걸 접하면서 생긴 거잖아요. 근데 음식에 대한 욕구는 태어나면서 타고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게 없으면 사람이 생명 유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식욕, 성욕, 이런 수면 이런 것들은 생명 유지를 위해서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. 세상에서 힘든 게 하거나 안 하거나는 오히려 쉬워요. 근데 적당히 하는 게 어려워. 어떤 사람이 담배 일주일만 피면 죽어, 어떤 사람이.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있잖아요. 무인도에 갖다 놓으면 담배를 필 수가 없잖아. 담배 없으니까. 그 대신 안 죽잖아요. 담배 안 피워서 죽는 건 없잖아요. 근데 먹는 거는 안 먹으면 죽잖아요. 그러니까 노출을 해야 돼요. 근데 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. 차라리 손을 안 대는 건 쉬운데 하다가 멈추는 거가 어렵다. 그러니까 두 개는 내가 볼 때는 다이어트가 난 더 힘들어. 그럼 금연도 사실은 성공했다가 네.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거 아니에요? 아니 물론 힘들죠. 그러니까 힘들지 않으면 그걸 중독성 물질이라는 말을 안 써요. 쉽게 끊을 수 있는 거는.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. 옆집 아줌마는 평생 보지 말고 사세요. 그러죠 뭐. 근데 마누라를 평생 보지 말고 사세요. 그럼 슬프잖아. 이게 조절한다는 거, 끊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지. 뭐든지. 옆집 아주머니를 가끔 보세요? 아니, 그러니까 예를 들면, 나하고 어떤 그게 연결이 안 돼 있는 거를 하지 말라는 거는 없는데, 그러니까 중독성이라는 거는 그게 끊기가 어렵다는 전제 하에 중독성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중독성인 물질은 당연히 끊기가 어렵죠. 자, 1년 금연을 했는데 딱 하루 폈어요. 그리고 또 1년을 금연을 했어요. 이건 금연을 한 거예요, 안 한 거예요? 다이어트도 그렇고 술도 특히 그런데 담배도 그렇고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했다가 다시 실패를 할 거를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 없어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술을 매일 먹던 사람이 있었다고 쳐요. 그래서 건강도 나빠지고 가족하고도 문제가 생겼어. 근데 그 사람이 일주일을 안 먹었어. 그런데 도저히 못 참아서 다시 먹기 시작했어. 그렇더라도 그 일주일 동안 안 먹은 거잖아. 그거 안 했으면 일주일도 먹었을 거 아니에요. 그거보다는 훨씬 좋은 거죠. 담배도 마찬가지지. 내가 1년을 끊었다가 또 다시 피웠어. 그래도 그 1년도 계속 피웠던 것보다는 나은 거잖아. 다이어트도 마찬가지. 내가 무슨 이쁘려고 하는 거 이런 다이어트 말고 당이 올라가서 이걸 빼야 된다. 근데 잘 몇 달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다시 돌아왔어. 그래도 그 몇 달 동안은 당이 쉰 거잖아. 그거 안 한 거보다는 훨씬 좋은 거지. 이거를 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까 두려워서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게 제일 어리석은 거다. 난 그래요. 내가 알코올 중독이 전문인데 술 하루만 끊어도 하시라고 그래요. 그럼 하루라도 덜 먹으면 좋잖아. 매일 먹는 거보다. 이거를 뭐 평생 끊을 거 아니면 안 끊는다. 난 하루뿐이 못해요. 그럼 하루만 하세요.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하루에 5시간씩 공부하는 건 평생 못할 거기 때문에 나는 안 하겠다. 그거하고 똑같은 거지. 근데 5시간씩 공부하다가 도저히 힘들어 못하겠다. 그거 자. 그래도 그걸 이틀 했으면 그 이틀도 안 한 놈보다는 시험 잘 볼 거 아니야. 남궁 사장님, 근데 이제 다이어트 할 때 보면 정신과 쪽 약물을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. 정신과에서 쓰는 약물이 아니라 뇌에 작용하는 약물이죠. 쉽게 얘기를 하면. 처방은 꼭 정신과 의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과 의사도 하고 가정의학과 의사도 뭐 비만 클리닉 하는 데서 하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이런 거죠. 건강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 체중을 줄여서 건강을 유지할 목적으로 어떤 약을 써서 체중을 줄인다. 나는 의사로서 충분히 할 수 있고 환자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건강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
그 약으로 뭐 자기가 원하는 체중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한다. 부작용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을 쓴다.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오남용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그게 뇌에 작용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불안도 유발할 수 있고 불면도 유발할 수가 있고 과잉 행동 같은 거 유발할 수 있고 심해지면은 실제로 저한테 오는 케이스 중에도 피해망상증 같은 게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. 많은 양을 안 먹어도 그 사람 체질에 따라서 적은 양에서도 그런 피해망상증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. 그러면은 적정한 용량을 썼는데도 다이어트 효과가 안 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?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부작용이 없이 체중만 줄일 수 있는 약은 없어. 요새 나오는 약들, 당뇨 치료제 이런 것들, 위고비나 뭐 이런 약들은 글쎄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알지만 비교적 그거는 검증이 돼 있는 건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만 치료제로 완전히 공인이 딱 돼 있는 약들은 별로 없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뭐 좀 슬픈 얘기긴 하지만 비만의 치료는 운동과 다이어트뿐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그 약을 쓸 때는 하여튼 믿을 만한 병원에서 믿을 만한 선생님한테 그 진료를 계속 받으면서 그리고 약을 잘 선택해서 써야 될 것 같아요. 부작용 모니터링을 잘 해가면서.